챗 GPT 요즘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챗 GPT 중에서도 GPT-S 많이 사용들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언뜻 보면 GPT와 GPT-S의 차이가 무엇인가 잘 못 느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SQLD 관련해서 뭔가 질문사항들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그런 GPT를 만들어 보려고 학습을 시키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 우선은 그냥 챗 GPT와 제가 SQL을 열심히 학습을 시켜놓은 데이터 전문가 GPT-S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굉장히 자주 질문을 주셨던 문제를 챗 GPT에게 물어보고 정답과 해설을 한번 알려달라고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빠르게 정답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보니까 정답이 틀렸어요. 오라클에서는 널값을 최대값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DSC 내림차순을 했을 경우에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부분을 지금 놓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라클에서 널값은 최대값으로 취급된다라고 알려줬더니 이제서야 정답을 제대로 수정을 해서 알려줍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GPT에 물어보는 것 자체가 내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이렇게 틀린 답을 알려줬을 때 이게 틀린 건지 맞는 건지 내가 판단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좀 위험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GPT-S 여기에는 지금 유선배 SQLD 파일을 전부 다 업로드 해가지고 책에 있는 내용들을 모두 학습을 시켜 놓았고요. 그 외에도 SQL 관련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지식들을 학습을 시켜놨어요. 그러면은 같은 문제를 질문을 해봤을 때 어떻게 답변을 주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될 점은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 그냥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을 알려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유선배 SQLD 파일을 찾아가지고 파일 내에서 이 해당 문제를 찾아서 거기에 대한 해설과 정답을 알려달라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제가 원래는 이거를 파일을 학습을 시키면서 몇 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설명해줘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몇 번 슬라이드에 있는 문제인지를 못 찾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게 파일 그 자체를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파일에 있는 내용들을 학습을 하면서 내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0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상세하게 설명해줘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100페이지라는 그 키워드로 검색을 해가지고 뭔가 찾는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정확하게 100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전혀 엉뚱한 곳에 있는 문제를 풀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좀 아쉽긴 하지만 여러분들 보니까 그 카페에다가 책에 있는 문제를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질문을 올리는 경우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카페에다가 글을 올리는 것도 한 방법이긴 하지만 답글이 달리기까지 기다려야 하고 또 그 답글이 정말 제대로 된 정답인지도 알 수 없고 이러다 보니 저같이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조금 공부하기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GPT-S를 학습시킨 다음에 이 링크를 제공을 해드리면 제가 즉답을 해드릴 수 없을 때 나는 빨리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고 싶은데 뭔가 좀 적절한 대안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이 GPT-S에게 질문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GPT-S가 지금 해설을 해주는 걸 보니까 굉장히 정확하게 답을 알려주고 있죠. 그러면 또 다른 문제를 질문을 또 해볼게요. 이거는 L트림과 R트림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것도 종종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질문을 받았던 그런 문제예요. R트림은 오른쪽에서부터 해당 문자를 찾아서 지우는 거고요. L트림은 왼쪽에서부터 해당 문자를 찾아서 지우는 거죠. 지금 보니까 이런 최종 랭스를 계산하는 항목들까지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해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케이스맨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런 쿼리를 실행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도출이 되느냐에 관한 문제이고, 지금 보니까 컬럼 1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분기 처리를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로우 같은 경우에는 컬럼 1이 가이기 때문에 C가 출력이 되고요. 두 번째 로우는 컬럼 1이 2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when에 있는 조건이 없죠. 그러면 else로 가서 B가 출력이 돼요.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는 서브스트링, 컬럼 2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서브스트링을 하는데 출발점이 두 번째 B이고 한 문자이니까 B가 출력이 되겠다 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고, 그래서 결과 데이터는 CBB가 되겠다. 이것도 굉장히 정확하게 지금 풀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초창기 같은 경우에는 GPTS에 대한 링크를 유료 회원들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무료 회원들도 링크를 타고 들어오면 사용을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금 또 다른 계정으로 가입을 한 다음에 이 계정은 유료로 가입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 계정으로 링크를 타고 들어가 봤더니 질문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SQLD 준비를 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GPTS를 사용하시다가 뭔가 궁금증이나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또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모두들 열심히 시험 공부하시길 바랄게요.